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공개방송을 마쳤습니다. 와! 오늘 과연 1시간 반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급하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혜영 언니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영이고요. 비욘세 공개 방송에서 무려 굿즈 판매를 담당했던 제일 중요한 거. 네. 이웃집 언니입니다.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개방송에서 게스트로 나갔던 개간홀로라는 잡지 만들고 밀리명한 팟캐스트 만드는 짐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개방송에서 2부 게스트로 나갔던 갱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윈드삭입니다. 아예. 김재현 씨 팬클럽 윈드삭인데 그날 콘서트가 있는데도 네.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콘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올콘 못했고 근데 이번에 워낙에 저 다른 일도 있어가지고 콘서트를 마콘밖에 못 갔어요. 서울 마콘. 네. 서울 마콘밖에 못 갔는데 네. 사실 오늘 여기 제가 못 올 뻔했거든요. 아, 큰일 날 뻔했지. 진짜. 네. 아, 서울 마콘에 제가 무려 1열에서 관람을 하다가 네. 제가 정말 실려나갈 뻔했거든요.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요절할 뻔했거든요. 제가 콘서트장에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앞이어서 제가 그걸 보자 언니 저 정도면은 중간에 생수는 언니가 줘야 되지 않아? 진짜요. 특히 그 누나를 부르면서 제 쪽 자리로 뛰어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약간 몸을 뒤로 펴서 이러면서 몸 뒤로 피할 정도로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자꾸 뭐랄까 너무 저 같은 작은 심장한테는 맞지 않더라고요.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가가지고 네. 진짜 내내 긴장됐어요. 너무. 그럼 다음에는 거기 안 가실 거예요? 1열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심지어 눈을 이렇게 왜 항상 콘서트장 가면 착각을 하잖아요. 네. 2층에 앉아서 나를 보는 나눈 맞춘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찐으로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면은 그리고 그럴 것 그거를 같아요. 이렇게 잠깐 마주친 게 아니라 이렇게 째려보듯이 약간 마주치던 순간인데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응원봉을 앞에 두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눈에 띄었을 수 있다. 아니, 저희가 공개방송 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듣다가 이제 생각난 게 저희 작가 후배가 와줬잖아요. 네. 그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해주고 뭐 물품 보관도 해주고 했던 저와 함께 노란 머리로 직관을 띄고 있는 이제 혜진 작가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캥 작가님이 김재환 씨 콘서트 1열을 갔대. 근데 너무 떨려서 다시는 거기를 못 가겠대. 이렇게 얘기했더니 혜진 작가가 이제 지금은 저와 함께 김희진의 주접단인데 이제 구신창이어가지고 신화창조를 했는데 스탠딩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캥 작가님이 1열은 이제 못 가겠더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 저는 스탠딩을 갔는데 부족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더 앞으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그때 느꼈다고. 오빠 무릎에 앉아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 그게 뭐야? 오빠 무릎에 앉아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아니 그냥 눈을 마주치니까 너무 그랬나 봐. 그러니까 오빠 무릎에 앉아도 더 부족한데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오빠 무릎에 앉아있다는 걸 오빠는 몰라야 된다. 뭐야 그게? 맞아요. 진짜. 만약에 이렇게 제가 그냥 약간 그런 왜 수사 받을 때 그런 유리창 그런 게 만약에 칸막이가 있고 그가 나를 보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었으면 그렇지. 저는 거기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약간 뭔가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재환 씨랑 제가 제작진이랑 게스트로 만난 적도 있고 더 가까이서 뭐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위치가 달라. 무대에 있고 제가 객석에 있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누구보다 어려운 세상에서 너무 어렵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 같고 막 너무 약간 두렵기도 하고 너무 멋있으면서 두려우면서 귀여우면서 이거는 근데 너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객석에 있을 때 내가 좀 익명으로 숨을 수 있는데 너무 맞아. 가까우면 그 흥분 상태에 나 가장 과잉되어 있는 날. 동공이 커지고 콧구멍도 커지고 마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나를 보여주기에 조금 내면에 뭔가 작동을 하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울이 필요한 거야. 비밀 거울 같은. 그가 나를 보지 않는다는 확신. 그게 무릎에 필요한 것 같아요. 앉아도 나를 안 봤으면 좋겠는. 아니 저는 갑자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눈을 마주쳤냐 안 마주쳤냐로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대부분 마주친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는 되게 많이 마주쳤거든요. 네. 눈을 엄청 많이 봤어서 짐성님은 근데 그래도 좀 이런 무대에 많이 서보신 네. 국무총리와도 대화를 하신 입장에서 이번에 좀 하실 때 어떠셨는지. 저는 좀 이제 저번에 혼세님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들었던 것처럼 네. 좀 사이드 분들이 안 보일까봐 네. 구석구석을 보긴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두워서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음. 보였다기보다는 네. 그냥 구석구석 이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 눈에 담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봐서 네. 눈이 마주쳤다는 생각보다는 네. 저는 좀 객석을 본다 이런 느낌으로 본 것 같아요. 프로 프로. 아까 오빠 무릎에 앉아도 부족할 것 같다고 했던 저희 그 작가 후배가 너무 빵 터지는 게 굿즈 판매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덕질을 많이 해봤으니까 콘서트장에서 굿즈 파는 분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굿즈 파는데 그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봤다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뭐 제가 입은 건 S고 셰리가 입은 건 L인데 하면서 막 보여주시고 너무 친절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그 박진주의 간호사 연기처럼 이제 친절한 매너리즘에 젖어서 팔죠. S. 저희 매장에서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샘플은 그러니까. M 사이즈 딜도고 네. L도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때 조명이랑 이런 거를 해줬던 제 또 작가 동기가 있었는데 동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잠깐 나가가지고 두 분이 파는 걸 보고 와 진짜 친절하게 판매 잘하신다 했는데 이제 엄청 친절하다 보니까 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맞아. 네. 근데 또 이제 또 방송 작가들도 그런 거 못 보잖아요. 막 이게 뭐라도 딜레이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친구는 포스터 붙이고 뭐 물품 보관이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겼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래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혜진이가 갑자기 메모지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한테 구매하실 물품을 막 메모하고 있다. 맞아요. 진짜 그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계산 뭐 드릴까요 하고 봉지에 넣어드릴까요 하고 봉지를 못 열고 있으면 그분이 와가지고 막 다 열고 막 봉지를 막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줄은 그런- 막 보이고 네. 속도는 안 나고 막 손이 마음대로 안 되고 카드기는 막 느리고. 네네네네. 장인을 약간 그 브랜드 매니징 하러 오 네. 그런 전문가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그날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당연히 쉐리 언니랑 혜영 언니가 판매를 잘해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걸 판매도 하고 그래서 카드기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쉐리 언니가 막 뭔가 눈빛이 또 막 이렇게 보더니 혼자 두리번거리면서 굿즈를 막 보더니 이걸 그냥 팔면 안 된다고 이러더니 아이패드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물품을 하나하나씩. 그래서 언니 뭐 하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아이패드로 포스를 만들고 있다. 그 판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이즈가 있으면 사이즈 M 사이즈 띠띠띠 누르면 바로 이제 입력되게 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프로답게 막 해서 끝나고 나서 그 판매된 목록이랑 수량 개수 막 이런 거를 다 보내주고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걸 보면서 나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지금. 나는 약간 저도 놀래가지고 심지어 그냥 내가 같이 가서 재밌게 팔자 이러고 가자고 한 거였거든요. 혼세님한테 이제 굿즈 담당하는 거 알고. 근데 너무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굿즈냐 뭐 설명해주고. 근데 토큰 하나 다들 갔을 거야.
이거를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까지도 뭐 봉지가 없고 이런 거 인지도 못했어요. 그냥 뭐 다들 세팅을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괜히 포스터 붙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포스가 그 저희 매장에서 피오다에서도 쓰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이즈를 선호하는지 맞아, 막 이런 맞아. 거 볼 수 있어서. 근데 그 캥 작가님 컵을 맞아. 왜요? 족도로한 컵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캥거루잖아요. 근데 셰리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포스에다가 토끼컵이라고. 레빗컵이라고 적어가지고 토 작가님이 되어버리. 내가 그렸는데 나는 캥거루라고 그렸어. 그래서 제가 설명해줬어요. 그 캥 작가님의 어떤 캥거루 아이덴티티와 여러 가지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날 방송에서도 네. 뭐 그 짐송님 나갈 때 저분은 누구냐, 뭐 캥 작가님 나갈 때 저분은 누구냐 이러면서 막 다 못 알아듣는데 그냥 말하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하트 쿠션은 왜 들고 나간 거냐 저분은. 또 혹시 굿즈인데 못 팔았을까봐. 그러니까 저것도 팔았어야 되나? 내가 모르는 굿즈가 있었나? 설명해줬어요. 긴장해서 좋은 생각 같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서 즉석에서 포스를 막 뚝딱뚝딱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리저리 가는 엄청 일을 잘했던 제 친구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또 모 대학 총장 비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거기서 안전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 뭐 회계사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웃겼던 거는 조명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일당을 주면서 그 전문 그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거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종로에 있는 점프 극장에서 공연장 스텝으로 2년을 일했다고. 여기 있는 콘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서바이벌 프로랑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미아 님도 원래는 그냥 스페인 책방에서 알게 돼서 뭐 음악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서 오프닝 음악을 받았는데 그분한테 이거 이렇게 콘솔이랑 나중에 분리해서 음원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봐라. 그러고 답사 때도 모시고 갔거든요. 딱 보대.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거라고. 그분이 음향기기 우와. 이런 거를 해서 뭔가 이걸 다 다룰 줄 아시고 그러더니 나중에 트랙을 7개, 8개로 나눠서 현장을 필요하면 이걸 쓰시고 뭐 혹시 몰라 제가 이건 따로 녹음했습니다. 뭐 이건 어디서 들어오고 뭐 이런 걸 엄청 잘해 주신 거예요. 와. 근데 그 얘기를 쭉 옆에서 듣다가 아까 그 무릎에 앉아도 부족하다고 했던 혜진 작가가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네, 그 조명 잡아줬던 제 작가 동기한테 카톡으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언니 여기 금가프라자 같다고 빈센조에 세탁소 아저씨가 막 무술 한다고 이런 것처럼 스페인 책방에서 저분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왜 콘솔 잡고 있는지 막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를 페이크 세계관 아니야. 그래서 여기 곽가프라자 같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다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티켓을 셀럽 몇십 받고 있고 그러니까. 큰일녀 수라님이 받고 있고 이래가지고 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저는 처음에 스텝이 되게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그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런 안 느낌이 많았어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그때 왜 스텝들 단톡방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혼세님이 뭐 다들 음료 준비해놓고 할 텐데 뭐 마시겠냐고 했는데 이제 중구난방 사람이 많으니까 커피가 다 다른데 네. 회계사분께서 쫙 정리해가지고 회계 지식을 이제 2개 뭐뭐 하나 이런 그런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또 김정원의 그 의전을 책임져 주신 시선님도 친구가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저희 편집자 팀장님인데 모 출판사 팀장님이시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말 모두의 사랑으로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어. 그래서 이 모든 난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두 분은 샵에 계셨는데 네, 뭐 어떻게 둘이 얘기라도 많이 나누셨는지. 저희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네. 하고 저는 가자마자 머리를 감기던데 캥 작가님은 머리를 안 감겼더라고요. 네. 저도 아침에 샴푸를 하고 가는데 네. 이놈들 방금 씻고 나왔는데 아빠 좀 씻으라고 얘기를 들었던 김씨처럼 네. 날 또 씻기다니.
시킴 당하고 앉아 있는데 얼굴 만들 때쯤에 이제 김 얼굴 작가님이 만들 오셔서 그날 약간 그날 한정 얼굴 오셔가지고 저희가 공간이 분리돼 있어서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확실히 이제 좀 빡센 그 샵이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맞아요. 저도 여기저기서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봤지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속눈썹이라 이런 걸 엄청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준 언니가 연결해준 그 그 걸그룹 다니는 데를 해줘가지고 또 약간 제가 또 그런 허세가 있어가지고 할 거면 그래도 뭐 이렇게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어떻게 보면 다 자격지심이에요. 또 그런 기회에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맞아요. 공연은 큐시트도 없이 하면서 맞아요. 근데 저도 제가 머리를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여가지고 근데 이게 예전에 막 드라이 같은 거를 뭐 많이 받아본 적은 없지만 왜 급하게 받으면은 되게 내 스스로가 너무 어색해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사진 같은 네.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받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 사실. 맞아. 그래서 이게 헤매를 받는 게 맞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떨려 죽겠는데 내 모습이 어색한 거 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그 뭐랄까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침마당 아나운서 느낌이 날까봐 이렇게 약간 뭔가 뭔지 알죠? 너무 세팅된 느낌은 아니게 너무 세팅된 그런 맞아. 정식 방송에 그 대학교 졸업사진이 그런 식으로 많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프레이 왕창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주시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네. 메이크업도 너무 제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서로 어머 누구야 이러면서 저는 못 봤던 얼굴.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부가나토를 내려가지고 갔는데 이제 혜영 언니가 저희를 못 알아보셔가지고 저희가 막 헐레벌떡 들어가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혜영 언니가 너무 깍듯하게 저희를 안내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공개 방송 오셨어요? 그러면서 시간 확인하고 그래서 언니 저예요? 5시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아. 저 진짜 못 알아봤어요. 약간 왜 그런 화장은 일단 피부에서 피부 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약간 머리 쪽에서 빛이 나게 하는 그런 화장법인 것 같아요. 진짜 못 알아봤어. 맞아. 안내하고. 저도 샵에서 이따가 두 분 더 오실 건데 뭐 결제 이걸로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어떤 행사? 근데 거기서 작아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뭐 공개 방송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이해를 못 하신 느낌이에요. 팟캐스트 좀 낯설죠.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났어요. 저한테도 뭐 무슨 뭐 맞아. 하시냐고 맞춰서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무대 위에 오른다 이런 얘기가 무대 위에 그랬더니 그럼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노래는 안 성악 해요. 화장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조명이랑 핀도 쓰고 맞아. 이럴 때 맞는 화장이 또 따로 있고 맞아요. 조명 전체로 우리는 다 올려서 썼잖아요. 네. 그거에 맞는 게 있고 이제 맞아. 이러니까. 뭐 캥 작가님이 슈링크도 열심히 맞고 하는 판에 그래도 약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자. 슈링크가 이제 효과가 나오는. 근데 저 아까 안 그래도 그래서 앉으면서 근데 캥 작가님 되게 오늘 광난다 이 생각했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반질반질해. 아니, 슈링크는 네. 반질반질한 게 아니라 여기 턱이 좀 갈라지. 아니 이게 약간 그냥 원래 간질면서 간질간질. 전체적으로 광이 좀 나는 것도 있을 거야. 맞아. 내가 사진 보면서 막 혼사님한테 킹 작가님 근데 피부 되게 좋다 이랬는데. 맞아. 제가 맞은 게 포텐자더라고요. 포텐자. 심지어 포텐자. 이름도 같이 맞은 거 아니야, 포텐자에 슈링크를? 포텐자에 네. 슈링크에 네. 스킨 보톡스에 뭐 이런 거 다 한 번에. 이제 그 예비 신부 패키지 네. 그걸 받은 거예요. 여전히 너무 웃겨. 비욘세 공개 방송이 예비 신부 패키지.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보라매 셜록님께서 한 달이 지나야지 경과를 볼 수 있으니까 애프터 방송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보라매 셜록님께서 이번에 너무 들어온 게 많아서 예전처럼 이제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이제 중간중간 읽어드리는데 이분이 최근 연구실에만 처박혀 있다가 공개방송 덕분에 올해 첫 외출도 하고 친구도 만났어요. 리프레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 터니까 살겠다고 하신 짐송님 마음을 너무나 이해했어요. 짐송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네네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 저는 되게 좀 재미있었던 게 혜영 언니를 보면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미니 팬미팅 같은 걸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서초구 마우스피스님께서 공개방송 정말 기다렸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혼세 언니가 입장에서 정자세로 섰을 때 드디어 만났구나 하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솔까 생판 모르는 남을 보고 눈물이 날 뻔한 적은 처음이라. 그치? 모르는 얼굴인데. 맞아. 얼떨떨한 경험이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굿즈를 사러 갔는데 진짜로 혜영 언니랑 쉐리 언니가 계신 거예요. 진짜로 있었겠죠? 비욘세 청취자가 아니었던 제 일행은 너무나도 심드렁하게 이게 언니가 노래 부르던 컵이야? 죽도? 죽도로 와? 세트 살 거지? 하고 굿즈를 보는데 저는 굿즈가 아닌 사람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혜영 언니가 너무 다정하시게 봉지가 찢어질 수 있으니 2장에 넣어드릴게요 라고 컵들을 주실 때 30년간 이어오던 무건수행을 깨고 저 혜영 언니 팬이에요 라고 멍청한 고백을 해버렸고 그 말에 웃으시던 혜영 언니가 결제가 끝난 카드를 건네주실 때 제 일행에게 기대며 얘가 제 여자친구예요 그분이구나 라고 미친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네, 당연히 혜영 언니는 당황하셨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고 제 여자친구도 당황했고 아마 굿즈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모두가 당황한 와중에 가장 당황하셨을 혜영 언니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변명을 해보자면 혜영 언니가 계신 곳이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곳이라 마침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급해서 질러버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절대 혜영 언니에게 커밍아웃하러 비욘세 공개방송에 간 건 아니고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자괴감이 들고요. 나중에 여자친구랑 얘기하다가 나온 결론은 제가 평소에는 진짜 절대 티 안 내고 밖에서 스킨십도 일절 안 하고 숨기고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 뭔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무지성이 폭발했어요. 그치만 그건 그거고 당황하셨을 혜영 언니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무건수행을 시작했어요. 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되고 왜 언니한테요? 저도 너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너무 반갑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었기 때문에 저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 봉지 막 싸서 주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컵이 깨질까봐도 걱정이 되는데 또 봉지 2개 써서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 다행히도 혼세님이 생분해 비닐을 네. 가지고 와서 또 그걸 막 얘기해줬어. 2개인데 이거 다 생분해성이에요. 그런 사이 줄은 길어지고 세진님이 뛰어가고 내 말이 맞아, 딱 그거예요 진짜. 말이 길어졌는데 공개방송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영상도 너무너무 제 취저였고 긴장을 이겨내며 넘나 제 취저인 멘트들을 빵빵 터트려주신 혼세 레인저의 레드, 혼세 언니의 모든 것이 당연히도 너무 좋았고요. 짐송님의 웃김, 능숙함, 그리고 다른 게스트분들을 챙기시는 그 디테일, 정말이지 행사의 여왕의 그것이었습니다. 찐 어른 같았어요. 캥 작가님 거두절미하고 저는 직접 뵙고 나니 캥 작가님이 더 좋아요. 진짜 숨만 쉬셔도 넘나 재미있고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근데 인스타 언제 시작했어요? 집착.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주셨는데 인스타 언제 시작하시나요? 고민 중입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인가 제가 카톡으로 혼세한테 나 진짜 할까? 근데 제가 시작을 해도 자주 할 자신은 없는데 뭐 간헐적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밀림의 양처럼 해도 되는 건가? 네네. 밀리형처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네,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공지만 올리고 맛집 올리고 이러면 돼요. 그래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치. 네. 건성템 이런 거 올리면 되잖아요. 아카이빙. 근데 진성님 지금 개간홀로랑 2개 따로 운영하시잖아요. 네네. 네, 나름대로 지금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거의 방치된 집이어가지고 개간홀로 계정은 그 곰팡이가 파랗게 쓸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핸드폰을 바꿨는데 네. 밀림의왕 계정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옛날 폰으로 들어가서 공지 올리고 이걸 몇 번 하다가 그 이전화 공지를 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집에 가서 이걸로 올려야지 이러고 있다가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네. 다시 제 핸드폰으로 로그인은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하나 공지가 빠진 것도 있어요.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컨셉입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이번에 공개방송 준비하면서 막 굿즈 같은 거 만들고 여기저기 업체에다가 로고 보내고 막 디자인해서 보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비욘세 로고가 센터가 안 맞습니다.
그 비욘세 글씨랑 이게 안 맞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공개방송 오신 분들이 받으신 그 동그란 비욘세 맥주 따개 있잖아요. 그게 센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려고 진짜 어이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가 보낸 파일을 열었는데 이것도 이미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 정말 깜짝 놀라서 팟빵에 가보고 애플 팟캐스트에 가보고 다 가봤는데 모두가 조금씩 치우쳐 있어서 근데 뭐 미루미 플래너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치우친 것도 한 개야지 그게 분량이지 모두가 그렇다면 디자인입니다. 그치. 맞아요. 밀리명도 컨셉입니다. 그럼요. 저도 저번에 개관을로 만들 때 인쇄소에서 전화가 와서 사장님 뒤에 폰트가 다 깨졌는데 일부러 하신 거죠? 라고 해서 거기서 지기 싫어가지고 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도대체 폰트는 왜 깨지는 거냐라고 친구들에게 물어봤던 전적이 있지만 그것도 밀고 나가면 컨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폰트를 지정했든 간에 이제 굴림체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양쪽 얼굴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리드 크리스마스에서 혼세님을 얼굴 한쪽만 봐서 아쉬웠다고 후기를 남겼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저의 의견이었는데 이야기 도중에 의식하시면서 여러 방향을 바라봐 주셔서 혼자 또 울컥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dim송님께서 입담이 정말 좋으셔서 홀린 듯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좀 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수록 체력바가 줄어드는 사람이라서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캥 작가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SNS는 거의 안 하지만 러블리 캥 작가님이라고 도배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굿즈존에서 판매를 도와주시는 피우다 혜영 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내적 친밀감이 흘러넘치면서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전하고 싶었는데 친구 뒤에 숨어 있다가 와버렸어요. 이번 연도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어요. 1월 7일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만에 아직 1월 7일밖에 안 돼서 다행히 일주일 만에 그 외에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자리가 성사될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전체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네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캥 작가님한테 좀 물어봐달라는 분이 계셔서 인천 목주루님께서 맨 앞줄에서 캥 작가님 악계라는 작은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캥 작가님이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나름 열심히 흔들었는데 마지막에 인사하실 때 저랑 눈을 마주쳐 주신 것 같았는데 마치 콘서트에서 모든 덕후가 나를 쳐다봤어 하는 그런 나의 착각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넘넘 사랑스러우셨던 캥 작가님 눈물을 흘리실 때 저도 안구가 촉촉해지고 흑흑 작은 플랜카드였지만 문구점에 가서 색지를 사고 하드보드지를 자르고 색지를 붙이고 시트지를 붙이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폭발하고 넘넘 즐거웠어요. 작은 표현이었지만 부디 캥 작가님께 화끈한 제 마음이 전해졌다면 좋겠네요. 플랜카드에 캥 작가님 사인이라도 받아오고 싶었는데 끝나고 로비에서 어슬렁어슬렁했지만 따로 밖에 나오시는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머쓱하게 가방에 주섬주섬 다시 넣어서 집에 왔어요 라고. 일단 이분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저도 봤어요. 나도 봤어요. 너무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네. 아까 이제 객석 뭐 눈 마주친 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제 플랜카드를 들고 계신 분들을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이러니까 점점 이제 그게 커지고 과해지고 제가 찍을 하고 확신의 눈을 마주쳤던 분은 이게 혼세의 부모님 센터 계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이건 것 같아요. 네. 내가 확실히 아는 분. 너무 반갑기도 하고 해서 혼세 부모님은 눈을 마주쳤고 그리고 제 플랜카드를 들고 계신 양쪽에 계신 분이 계셨던 계셨어요. 두 분. 네. 네. 제일 많이 당연히 받고. 캥 작가님 어깨와 이제 오른쪽에 그래도 그분은 약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의 플랜카드를 핑크색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도 이제 막 근데 돌아가면서 좀 들으시는 거 맞아요. 같은데 악계님은 제일 많이 본 게 맞고요. 눈을 한 번 맞추신 게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이 쳐다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건성템도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를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메일로 좀 뭐를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제 또 다른 최애템들이랑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음 공방 때는 다들 옛날에 그 동맹 배너처럼 다 달고 이제 온다고. 전국 노래자랑 현수막 나오는 거야.
다들 지역구도 있잖아요. 동작구 뭐 장수말벌 맞아. 지역구도 들고 온다고. 해서 나올 수가 있다. 네, 저는 뭐 사인은 없기 때문에 음. 그 건성템들과 이영애 효소와 제가 좀 잘 쓰는 것들 그리고 제가 술특집에서 말했던 그 콤부차 가루와 뭐 여러 네.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말했던 언급했던 것들을 잘 싸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줬던 것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은 게 재환 씨와 같은 날에 태어난 분에게 같은 달. 그쵸. 운명적으로 하루 나타났어가지고. 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트위터로 다 뒤져봤거든요. 초성 검색도 하기 때문에. 네, 하기 때문에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받은 분이 동생분이었는데 생일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났다고. 와. 그래서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르시기도 하고 네.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하루 차이 나는 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초성 검색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어떤 분이 제가 그래서 진짜 할까? 그래서 쳐봤는데 나왔는데 잘못 치셔가지고 캥작 가면 키읔 지읒 기역을 쳐야 되는데 네. 캥거루라고 지금 키역 기역 리얼이라고. 콩가루인 줄 알 수도 있는. 네.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네. 트위터로 저 트위터도 잘 모르거든요. 어. 근데 제가 그 트위터 팬질을 하는 계정이 비공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댓글 단게 안 보인다면서요. 네. 진짜? 안 보여요. 비공개 그래서 계정이면 댓글이 안 보인대요. 근데 아. 달아지긴 달아져요? 나는 달 수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몇 개가 달렸는지는 보이지만 네. 안 보이기 눈에 때문에 안 싸불로 보이는구나. 보통 인식을 합니다. 싸울 아닙니다. 약간 그 그래서 그게 인터넷상 많이 달리면 괴롭힘을 다들 당한 불안해해요. 것으로. 오. 그래서 나 처음 알았어. 눌러보면 예를 들어 뭐 댓글이 있거나 아니면 6인용 근데 눌러보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비공개 계정 6개가 인용을 했다는 얘긴데 어머. 그러면은 주로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어떡해. 약간 주머니 뻑큐라고도 불리는 진짜요? 아니 저는 근데 충격적이야. 이번에 그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또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막 이게 댓글을 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통 이제 제가 약간 주고받을 수 있는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달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제 자식 과잉했을 텐데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비공개 야, 계정이니까요. 내가 씹혔다. 내가 씹혔다. 그래서 내가 뭐 실수를 네. 했나? 어. 또 이제 되게 자책을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괜히 했나? 이렇게 했는데 음.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비공개 계정이어가지고 네. 안 보인다고 안 하더라고요. 보여요. 그래서 오해하실 수도 뭐라고 있을 것 달았는지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개로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그분 놀라셨을 수도 그래, 있다고요. 너무 깜짝 놀라셨겠다. 일단 사과하시고. 너무 죄송하고요. 싸불 아니고요. 그냥 너무 크게 웃고 너무 반가웠다고 이렇게 네. 그냥 큰 내용은 아니긴 했어요. 내용이 아니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래서 비공개를 풀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푸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따가 풀어드릴게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킹스타그램 만든다는 게 도대체 언제 되겠는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트위터도 이렇게 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저희 엄마한테 또 당연히 약간의 그런 지적 당연히 있었는데 다리를 왜 벌리고 앉았냐? 왜 그냥 그랬어. 벌릴 뿐만 아니라 왜 크로스로 발목을 겹친 채로 벌리고 앉았냐? 그런데 저 그 특징 있잖아요. 그래 하고 말면 되는데 괜히 막 더 가서 얘기하는 거. 캥 작가님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남자 진행자들은 다 다리 벌리고 앉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었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면 될 일을.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왜 나와서 인사를 안 했냐고. 네, 막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공연장이 이게 비하인드에서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9시까지 다 철수를 하고 나가야 되는 공연장이어가지고 막 포스터도 다 뜯고 이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뭔가 뭐 사인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걸 아예 시간을 빼가지고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만나는 분들은 이제 몇 명일 텐데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토크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꽉 채워서 2시간을 꽉 채워서 안 온 분들이랑 조금이라도 얘기를 더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9시까지 다 같이 철거를 하더라 저도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났는데 행사 담당자분이 그분이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괜히 제가 너무 마음이 맞아. 마음을 너무 졸여서 맞아.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와 하고 나갔는데 막상 몇 명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았어요. 민망할 수 민망할 수도 있고 아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희 엄마가 그래도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도 다음부터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건 저희가 어떻게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 입구에서 인사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인사라도 거예요? 하고 사진이라도 같이 찍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지금 너무 막 스텝 겸 뭐 기획 겸 뭐를 다 하다 보니까 청소 같은 것도 다 같이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맡길 거는 그냥 맡기고 나중에 나가는 시간만 맞춰서 그렇게 해야겠다. 네. 왜냐면 같이 일해줬던 작가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조명에 있던 작가가 혜진 작가한테 혜진아 우리 이렇게 일하고 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뭐 하나 자기가 책임지고 일하지 못하고 약간 제가 움직일 때마다 언니 왜요? 막 이렇게 쫓아오고 이랬어가지고 근데 저는 당연히 그거를 제가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그게 분리가 안 된 게 또 이제 친구들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고 불안이 제 친구들 다 불안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또 막 혼세님이 준비하면서 이제 그 얘기 자주 막 했었잖아요. 이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할 일이 너무 많다. 뭐 굿즈를 팔으라고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나한테 언니 근데 지금 굿즈 없는 거 알지? 굿즈를 내가 아직 안 만들었어 막 이러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혼자 이거 그 공연장 찾는 것도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래 걸렸어요. 진짜 하나하나 해서 막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다 하는 거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혼자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 했어 그거를 혼자. 알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한 개, 이거 하나 다시 파일 다시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다시 보낼 그러니까. 파일이 62개가 될지 모르고. 몰라서 할 수 있다. 네. 맞아. 근데 진짜 피우다의 혜영 언니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분한테도 너무 감사한 게 그 유리잔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여가지고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남의 사무실에 가서 그 잔 200개를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꺼내서 다 막 뽁뽁이 싸고 찌찌찌 테이프 붙이고 상자 만들어서 넣고 붙이고 이거를 거의 이틀 내내 사무실 한복판에서 했어가지고 나중에 언니는 따로 사과했거든요. 언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민폐같다. 근데 저희는 책상을 거의 떠나지 않아서 사실 전혀 방해가 안 됐는데 근데 옆에서 이렇게 힐끔힐끔 봤어요. 거의 기계 같더라고요. 기계처럼 쉬지 않고. 근데 약간 명상의 시간 같기도 했어요. 밥도 안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 했었는데 그때는 정신없다 생각했다가 어제 만난 친구가 언니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빠질 게 없는데 그랬는데 10kg가 빠지고 이게 방송하면서? 내가 지금 66kg 나가. 그래가지고 언니 진짜 살 많이 빠져서 했는데 아닌데?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누워있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걸 또 업무량이 얼마인지를 지가 알아야 남을 시킬 수 있는데 제가 딱히 맞아. 책임감으로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켰는지도 내가 알아야지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엄마가 없는데 올해 김장을 나 혼자 해보자. 배추는 어디에 주문해? 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야 이건 어디에 주문하고 몇 시간을 절이고 이렇게 해라. 여기서 이걸 주면 너가 법률을 할 텐데 한 번도 김장을 안 담가본 사람이 어디 한번 김장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개 방송이야말로 이제 혼세님이 이빨로 끌고 가 네. 차력쇼 같은 거죠. 해본 적 없는데. 진짜. 그래서 맨님이 뭐 포장하고 이런 것도 절대 혼자 못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또 200개를 다 했네 혼자서. 네, 맞아. 하다 보니까 또 네. 그냥 후딱 하면 되지 않나? 막 이런 그리고 또 프리랜서들 특유의 그게 있잖아요. 뭐 원래 글을 위주로 쓰는 사람한테 글 쓰는데 얼마 걸려? 이러면 이거는 뭐 3시간은 걸릴 것 같아. 이런 게 있는데 뭐 유리잔 싸가지고 박스에 넣는 거 뭐 그러면서 막 30분 잡고 이렇게 싸는 약간 그 갈 때와 올 때 낯빛이 달랐어. 표정이 달라. 상태가 달랐어. 근데 나도 속으로는 뭐 안 바쁘면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내가 택배를 많이 싸봤으니까 싸주고 하면 되지 했는데 저도 또 이제 하필 그때 바빠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내가 점점 막 낯빛이 바뀌면서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밥을 나가서 먹겠다고 나중에 좀 해놓고 먹겠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닌 거야.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걸 본인이 아니까 그냥 김밥으로 때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김밥도 사놨다가 뭐 4시 이렇게까지 못 먹어서 일어나서 김밥을 또 안 먹진 않아. 그래서 정원이 너무 착하게 옆에서 계속 정원이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그렇습니다.
반쪽 캥거루님께서 공개방송 끝나고 나와서 맥주잔을 사러 갔는데 혜영님이랑 쉐리님께서 이겨내야지 맨투맨을 입고 굿즈 팔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고독한 울려서 남산편을 와서 너무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마치 비욘세 세계관에 들어온 기분이었달까요? 어라? 나 혹시 비욘세에 출연했었나? 하는 착각도 잠시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옆에서는 퇴장하시던 셀럽맨님께서 팬분들이랑 인사하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본의 아니게 스몰 팬미팅을 하고 계셨거든요. 역시 셀럽. 정말 재밌는 광경이었는데 혼세님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개방송은 내내 눈물이 날 정도로 따스웠습니다. 혼세님의 사람들이 혼세님을 위해 한 공간에 모여있으니 집 나간 저의 인류애가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캥 작가님과 혼세님께서 돌아가면서 우셨을 때도 너무 따스워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물론 저의 눈물 버튼은 짐송님의 가족여행 썰이었습니다. 너무 제 얘기 같아서 듣자마자 눈물 몇 방울 흘렸습니다. 도르마무 차녀도 조식 뷔페 좋아해. 그리고 그만큼 많이 웃었습니다. 짐송님 밀랍 인형 사진이 너무 웃겨서 아직도 생각나요. 개인적으로 그 사진의 완성은 항아리가 있는 뒷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캥 작가님 제빵 파우더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개방송에 오셨던 분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기억나는 게 마담 투소 짤밖에 없다. 망했어요. 저희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었습니다. 잡아먹었다 내가. 네. 그게 이제 그 큰 스크린에 띄워졌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뭐 크게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원래 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또 빔을 쏘면서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다들 또 에어비앤비 같은 데 빌려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오타쿠 친구들이 빔을 쏴서 보려고 꼭 빔이 있는 곳을 찾거든요. 빔을 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크게 보니까 좋았고 그렇게 보니까 또 저도 그 사진을 오랜만에 보는 건데 새삼 뒷배경이 되게 메타버스 같다. 제페토인가? 이러면서 아니, 너무 웃긴 게 스틸 사진 찍어주신 작가님께서 사진을 되게 많이 보냈는데 작가님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 사진을 띄웠던 게. 근데 사실 사진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이 다 꺼져 있고 화면만 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사진으로 그렇게 찍을 일은 아닌데 그걸 거의 20장을 찍으셔서 짐송님을 넣어서도 찍고 빼서도 찍고 맞아요. 불이 켜진 다음에도 찍고 투샷도 찍고 너무 웃기다. 저 짐송님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짐송님 이렇게 4명도 찍고 맞아요. 그 사진이 굉장히 아까 얘기한 그 메타버스처럼 저기 빔 뒤에도 내가 있는데 앞에 조그만 내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사진이 막 나오더라고요. 캥 작가님 그 사진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어요.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인스타 못 보셨으면 아마 맞아. 그래가지고 쇼킹했을 저는 사실 제가 그 음향 부스 쪽에 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크게 웃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때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앞에서 떨림이 이겼어. 너무 잘할수록 물 흐르듯이 그리고 너무 다들 크게 웃으시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제 손은 점점 나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 못 웃기면 어떡하지? 저희가 올라가서 제대로 얘기나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에 사실 집중을 잘 못했어요. 마담 투삼 갔다 오셨어야 돼. 마담 투소조차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됐다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조명하던 네. 그 작가 친구는 알 거예요. 제가 네. 너무 떨어가지고 그 친구가 걱정할 정도였고 맞아. 진짜 손이 다 떨릴 정도였어. 진짜? 손이 떨었어요. 손이 엄청 떨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한 거지? 약간 그거 도대체 뭘 하려고 여기 온 거지? 막 너무 머리도 하얗고 네. 진짜 좀 그때 계속 떨고 있었던 기억만 나요. 캥 작가님의 그런 떨리는 그냥 캥 작가로 이렇게 어디 나오지 않고 있었던 자아와 방송 작가로서의 자아가 충돌했던 순간이 저는 중간에 그 리허설 할 때 갑자기 등장음악을 넣어달라. 원래 두 분 다 없었거든요. 근데 꼭 넣어달라. 그리고 객석 사이에서 등장하겠다. 맞아.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그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부르면서 등장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잘해. 자기 재밌었어. 뭐 스스로 만든 스스로 불러온 재앙으로 마이크를 달달 떨면서 아니 이게 뭐였냐면 원래 혼세가 보내준 그런 대본? 대본에는 뭐 물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물을 들고 등장하는 깜짝 등장처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걸 하려면은 원래는 의자 인아웃을 캥 작가님이 쭉 다 해주고 네. 스텝인 줄 알고 지금까지 봤는데 저 사람 아니라고 같은 느낌이었어서 근데 뭔가 이렇게 오셨을 때 봤는데
누가 봐도 너 출연자의 행색을 하고 너무 폴매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아니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이제 객석에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객석이 같다. 자리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급하게 바꿨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바꿨구나. 약간 뭐 녹음할 때 뭐지 편집할 때 힘들어서 노래를 깔지 않겠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좀 아니다. 그럼 핸드폰으로라도 틀어달라. 핸드폰으로 튼다고 편집 내용이 바뀌는 거야. 이번에 편집 트랙이 6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도 팟캐스트를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녹음을 했는데도 기계 기종이 다르면 전체 2시간짜리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2시간짜리 쭉쭉 붙이면은 끝나는 시점이 막 3초씩 차이가 나요. 그 미세한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녹음했던 거 화면을 보면 편집한 화면 보면 거의 걸레 짝이에요. 왜냐면 원래는 현장은 안 넣고 우리 셋이서만 하는 걸 넣었으면 되는데 다미아님이 혹시 몰라서 그걸 또 따로 다른 그 녹음기로 따주신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좋으니까 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뭐 쓰세요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가 항상 녹음실에만 있다가 그 목소리가 같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욕심을 내서 이제 그거를 같이 넣었는데 또 거기에 오프닝 음악 같은 게 나올 때 그게 하울링된 버전으로 들으면 듣는 분들은 또 불편해서 그 기계에서 나간 버전 음원을 또 따로 트랙을 하나를 빼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객석의 그 확성된 버전이랑 캥 작가님 노래하는 거 제가 받아서 노래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잘라서 하는 게 그 당시엔 엄청 고생이었는데 해놓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캥 작가님이 저도 너무 긴장해 있으니까 몰랐는데 캥 작가님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큰 소리로 못하겠어요라고 하셨죠. 못하겠어요 2번을 했더라고요. 진짜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맞아 그랬다. 못할 것 같았고 저는 그래서 그 공개 방송보다 안 들었거든요 아직. 못 듣겠어요. 근데 약간 저는 뒤에 서서 이제 듣고 조금 사람 있는 것 같으면 나가서 이제 또 부스 확인하고 막 이랬는데 그 등장했을 때 약간 방송에서 혼세가 그 캥 작가님 지금 긴장하고 있다, 뭐 슈링크도 맞고 막 이러고 있다, 뭐 가면 찾고 있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는 사람도 긴장되는 거예요. 약간 팟캐스트 처음 출연했을 때 엄청 떨렸을 때 그거 막 저는 영노자에 예전에 그때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네네. 이런데 나가야 되니까. 저 갔을 때. 그 공개 방송 말고 그냥 방송에서도. 처음 갔을 네, 때. 그 처음 방송을 녹음할 때도 사람이 안 보이는데도 너무 떨렸거든요. 실수하면 어떡하나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겪어봤으니까 약간 그 얘기를 듣고 엄청 떨리신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나오시려나 했는데 저기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떨면서 나오시는데 그래서 못하겠다 하는데 약간 그러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덜 긴장되는 거예요. 가끔 보는 사람이 같이 긴장될 때가 있는데 그냥 덜 긴장되면서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근데 또 한 조금 시간 지나니까 긴장이 풀리셨죠 좀. 네. 맞아. 거의 뭐 풀릴 때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좀 할만한데 풀렸다. 근데 그 캥 작가님 의상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최종까지 갔던 뭐 바지도 보여드리고 뭐 치마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보람의 설렁님께서 의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움직이는 캥 작가님 두 눈으로 봐서 너무 신기했어요. 사이버 인간이 아닐까? 만약에 캥거루 가면이나 탈을 쓰고 나오면 이건 압수수색해야 한다. 특검이다 했는데 어머 내가 듣던 그 목소리가 저 뿌띠빠띠에게서 나오네. 뿌띠빠띠한 캥 작가님 양말 프릴과 바지의 흰 부분이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바지는 흰색 골덴과 데님청이 섞인 건가요? 저는 그런 트렌디한 바지는 처음 봤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 같기도 하고 귀여웠답니다. 도대체 그런 귀여운 뽀짝한 옷은 어디에서 사나요?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요. 역시 소비 요정. 골덴 청바지 이런 식으로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흰 셔츠보다는 그날 입으신 티가 가디건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 귀여운 뿌띠빠띠한 캥 작가님이 좋았어요. 귀여운 뽀짝한 분이 조던까지 신고 오시다니 귀엽다. 캥 작가님 용기 내서 한줌단 만나러 오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감동이었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캥스타그램을 만들면 그 바지 산 쇼핑몰 정보를 가장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어떤 분도 궁금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해볼까라고 했던 게 답답하다. 뭐 어떻게 답을 줄 수가 없는. 비공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거 사실은 그겁니다라고. 그래서 나올 수도 언제든지 없고. 환영이지만. 네,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약간 나도 창구가 하나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DM 하나를 받았는데 제 기저귀 가방 정보 좀 달라고. 그래 아니 너무 예쁘더라고.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네. 읽은 시사인 들어가 있어. 맞아요. 안경 디자인 들어가 있고 거기에 칸막이가 되게 많아서 그래. 주머니가 엄청 많거든요. 기저귀 가방. 그래서 정보를 드렸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공방이 다녀온 대로 그 가방이 자꾸 아른거린다. 그래서 이제 링크를 드리고 이제 해피엔딩. 맞아. 저희 엄마가 짐성기 의상 예쁘다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메일이었나 트위터였나 뭐 인스타였나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께서 캥 작가님이랑 짐송님 헤어스타일이랑 뭐 너무 찰떡이었어요라고 해서 왜 나만 쏙 빼라고. 섭섭해. 세 명이 샵에 갔는데. 세 명이 샵에 갔는데 물론 나는 그 전에 노동을 하면서 볼륨도 많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약간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 신경을 썼다. 여러분 제 의상도 꼭 봐주시고 뭐가 묻은 바지를 입고 나갔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신 제보가 있었는데 그 아마 영상을 보시고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혼세님 안녕하세요. 매일 본가에 일정이 있는 줄 알아 공개 방송을 못 가서 아쉬운 마음에 후기와 굿즈를 보면 꽝꽝 울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의 3년째 들은 오프닝 멘트가 오늘도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가 아니라 올더 싱글이었네요. 보고 웃으시라고 수줍게 메일 보내요. 근데 이런 분이 정말 빗발쳐가지고 네 당연히 오늘도인 줄 알았다. 네. 그래서 마치 그 어그러진 저의 그 센터가 안 맞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오늘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맞아. 네. 듣는 건 특히 생각한 대로 들리잖아. 그럼. 그리고 뭐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진행자로서 제 잘못이죠. 그렇게 들렸으면 잘 이렇게 이영지 씨처럼 귀에 이제 때려박히는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오늘도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게 뭐야?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선물꾸러미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저 카인드 오브 썸머에서 주신 북마크랑 그리고 파티 스위스 맞나? 맞아요. 초콜릿. 네, 파티 스위스에서 터키 초콜릿 주신 거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클럽 제로 소다도 넣어주셨고 비욘세 병따개도 있었고 피우다의 세티스파이어가 이제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당 하나씩 아. 딱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꺼내면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많이 들어서 어머니도 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가 황급히 뺏으시면서 여자들끼리 그런 게 있어. 근데 아버님 뭔지 몰라요 지금도. 아니, 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자끼리 이런 게 있어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딸이 너무 눈앞에서 내 최애 그 제품이라고 하면서 딜도 꺼내가지고 선물 그랬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장면 우리가 못 이게 봤어. 말로만 그치. 그냥 뭐 하는 거랑 내 딸이 그거를 직접 꺼내서 드는 거를 대단하다 얘는 진짜. 어떻게 상상도 못하겠어요. 내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같이 선물 구성품으로 들어있었던 그 게 생각 김이나 못했네. 작사가님이 쓰신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책과 함께 들어가지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약간 좀 불경한 게 아닌가. 내 안의 어린아이. 네, 하지만 정말 둘 다 너무 아끼는 것이어가지고 드렸거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와 아버님 거의 아버님으로서 육아 난이도 상위. 절레절레하면서 보셨을 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그러니까 안 아버지는 해주셨나? 항상 그런 얘기는 별로 언급 안 하고 그냥 세티스파이어 얘기만 했는데 혹시 그때 얼굴 보셨어요? 앞에서요? 네. 아니요, 저도 못 봤어요. 그때 저도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얼굴은 못 봤고 어머니랑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그 텅 빈 눈. 저는 그때 눈을 질끈 감으시면서 제가 볼 수 진짜? 없었던 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서 약간 그랬던 기억. 신기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은근히 엄청 잘 보이는데 그 앞쪽은 잘 보이는데 다 잘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혼세님, 공개방송 보고 온 200명 중에 한 명인 한줌 연희동 청산가리입니다. 혹시 저 들켰나요? 그쵸, 보신 거죠? 보고 웃으신 거죠? 제 친구가 혼세님이 저 있는 쪽 보고 웃으셨다고 그러기에 맞아요. 제가 공개방송 보려고 동기랑 근무표도 바꾸고 피켓팅도 성공하고 어렵게 왔는데 그래요, 제가 졸았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어. 너무 못 봤는데 200명 중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을 수 있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전 3교대하는 간호사인데 5일 동안 일하면서 총 15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관중석은 어둡고 분위기는 편안하고 공연장은 따뜻해서 기절을 했어요. 분명 혼세님 다음 공개방송 더 큰 곳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다 들었어요. 다음에도 피켓팅 성공해서 꼭 보러 갈 거예요. 그때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을 기르고 푹 자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만나요. 1초도 놓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혼세님과 짐송님 그리고 캥 작가님이 데뷔 무대 정원이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웃기다. 이걸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긴장했었는지를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부러 여기저기 보면서 눈을 막 마주치려고 노력은 했고 실제로 많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표정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마스크도 썼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나도 너무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봤는데 나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2초 이상 보고 있고 이런 거는 또 못하겠어가지고. 혼사님도 긴장을 많이 하셨구나.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사실 그때 재아 언니가 있을 때는 다 언니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재아 언님도 재아 언니대로 다 너 보러 왔다고 생각하면서 했어. 그래서 서로 그렇게 밀었는데 네. 저는 신기했던 게 객석에 의외로 남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남자분들 많이 맞아요.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전혀 예상을 잘 못했거든요. 음. 그냥 다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여자들이 왔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남성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남성분들 굿즈 부스에도 남성분들이 간간히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매하고 막 그랬었어요. 주로 어떤 걸 사셨나요? 디테일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굉장히 또 느리고 많은 분들을 그래서 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혜진 작가 약간 메모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또 이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댔죠. 그래서 집에서 밤에 셰리한테 내가 손이 느리긴 느려 그러면서 그래도 줄 서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바빠 보인 거라고. 근데 셰리가 안 바빠 보여도 되니까 다음부터 빨리 하라고. 옆에서 후배가 그분이 도와주는 거 봤지 이러면서 근데 그 남자분들이 진짜 간간이 있고 약간 친구랑 이렇게 옆에 이제 여자분이랑 남자분 같이 오고 뭐 이런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설문 받았을 때 남성 애인이랑 같이 가는 여자분인데 비욘세 청취자로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청취자고 나도 청취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훈훈하다. 되게 재밌겠다. 왜냐면 보통 그런 진짜. 공연 같은 데 갔을 때 재아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했거든요. 부하거리 공연을 하면은 여자 팬들이 이제 워낙에 많고 이런데 티가 난대요. 누가 봐도 여자친구가 가자고 해서 서 있는 남자분 중에 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분 다 재미있게 그래도 아는 거라 보셨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뭐 누가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40년의 올림피아드에도 사연을 주시면 맞아요. 그때 사전 설문 저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는 있었어요. 제부랑 오신다고 하셨던 분도 있어요.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신기했어요. 제부랑? 맞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맞아.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왔지만 이제 온 김에 다른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이거 보려고 왔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 나중에 캥 작가님이랑 짐송님한테 전해달라고 그거 받으셨나요? 뭐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네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다 받았어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네. 정말 다들 되게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게 아마 그 분위기가 좋아야 좀 긴장하는 사람도 덜 긴장이 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좀 밝고 많이 웃고 막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또 막상 할 때는 막 이렇게 해놓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가물가물하고 이랬다가 이제 편집할 때 듣잖아요. 전 진짜 그걸 들으면서 맨님이랑 그 전에 회의를 했었거든요. 회의 비슷하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맨님이
그래도 광대가 먼저 나오는 게 좋으니까 진송이가 먼저 나오는 게 좋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무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약간 짐송님이 그래도 나보다 사람들 앞에 좀 많이 서봤고 공식적인 자리에도 많이 가봤고, 그리고 어쨌든 거의 뭐 연도 단위를 넘나들면서 KBS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생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이제 처음 했는데 나중에 진짜 편집본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해서 아 진짜 대박 달렸구나. 진짜 제가 게스트인 것처럼 막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들으면서 약간 내가 긴장을 하긴 했구나를 느낀 정말? 게, 저는 들으면서 미묘하게 네. 질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질문에 100% 맞는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조금 긴장해서 그런지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 난 80% 정도의 정확도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즐겁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약간 재밌었는데? 긴장을 하긴 했구나라는 걸 저는 좀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분이 지금 KBS 그 시사 라디오에 있기 때문에. 네, 트로의 목마죠. 거기에서는 이제 정확히 아나운서분이 이진송 편집장이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하면 혼자서 4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비욘세에서 어떤 질문에 정확히 그 상응하는 답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무도 관심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방을 들었을 때 그걸 느꼈어요. 내가 조급하고 긴장하고 있고 아직 예능적인 말하기가 이때 안 되고 있구나. 비욘세님이 한마디 하면 혼자서 막 장황하게 막 강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막 이랬었는데. 근데 듣는 사람은 그걸 전혀 저 편집하면서도 네. 전혀. 그리고 진짜 짐송님 거를 편집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뭔가 그 아침 생방을 엄청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점점 편집할 때 뭔가 손댈 데가 거의 없어요. 네. 다른 게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진짜 무슨 문장 종결 이런 게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제일 안 좋은 버릇이고 제가 되게 편집할 때마다 어려워하는 거는 저는 얘기를 하다 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근데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되겠다. 아주 훌륭하다. 정용실 배워야죠. 아나운서가 잘 가르치죠. 배워야 돼. 저 막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막 뭐 물어보면은 네. 막 얘기하다가 질문이 뭐였죠? 너무 그래서 갑자기 미안해지네요. 아닙니다. 그게 이 파키의 매력이잖아요. 그게 매력이에요. 지금 듣는 분들도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제가 편집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 어떤 명료한 대화를 듣고 있는 캥 작가님 어땠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떨렸죠. 그러니까 너무 떨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재밌고 둘은 마치 약간 합을 미리 맞춘 사람들처럼. 프로레슬링. 나는 지금 생으로 맞으러 가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합을 너무 맞춰본 사람들이 네네. 명콤비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나는 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진짜 너무 긴장 막 됐던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때. 저는 사실 들어가자마자 김밥 먹는다고 앞부분에 캥 작가님이 막 못하겠어요 이거를 못 듣고 김밥을 먹고 나오니까 너무 재밌게 폰팅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네, 그래서 역시 적응 잘하셨다. 그러니까. 역시 타고났다. 이러면서 뒤에서 되게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편집본을 들으니까 나오시자마자 막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지른 게 오히려 되게 듣는 입장에서는 맞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저 사람이 잘하는 거지. 긴장하고 있는데 맞아. 태어난 척 능숙한 척 하는 것보다는 그 거침없이 하이킥범 이순재가 생방송 처음 나가서 너무 긴장해서 저런 걸 왜 기억해? 저런 걸 왜 기억해? 너무 긴장해서 이순재 여성 한의원 원장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순재 여성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막 너무 떨려요 이런 말을 차라리 좀 하면서 하면 되는데 자기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은 거야. 왜냐면 평소에 박혜미가 너무 잘하니까. 또 박혜미 자리에 나갔어. 박혜미가 평소에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미치겠네. 너무 긴장해서 이순재 여성입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너무 떨려요 못하겠어요 하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 저 그거 생각난다. 우리 너무 이런 얘기하면 너무 TV랑 인터넷만 하는 사람 같지만 아니 근데 심지어 백지입니다. 들으면서도 왠지 이거 본 거 같아. 근데 기억은 안 나. 그래서 얘기하다 기억난 게 옛날에 무슨 인터넷에서 그런 글 같은 걸 보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정말 화를 안 내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화를 안 내시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막 말 안 듣고 뺀질거리가지고 막 얘들아 이거 하라 그랬는데 막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엄청 신호흡을 하더니 해라면 하! 그런 시리즈 되게 많지 않아요? 하라면 해야 되는데 순간 막 원기욕을 모은 다음에 너무 안 하다 보니 해라면 그런 인터넷 시리즈도 되게 많잖아요. 막 그 조용히 해 그래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be quiet 해야 되는데 because 왜냐하면 어쩌라는 거야? 왜냐하면 because 그런 시리즈도 있잖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지르는 그런 것들. 그런 막 그런 게 기억나네요. 소개팅 나가가지고 너무 떨려가지고 냉면을 호호 불면서 먹다가 이렇게 냉면을 왜 불어? 그 사람이 떨리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저 되게 작은 심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의 무대에서 갱 작가님 정신적으로 냉면을 불어 먹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너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죠.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폰팅 때부터도 이제 이분이 이제 입이 풀렸다 이래가지고 뒤에서도 막 웃으면서 들었는데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구성을 짜왔어 나름대로 엄청. 모르겠어요. 아이템을 다 장착해 와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계처럼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알아서 해가지고 질문할 게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주간 아이돌 같았어요. 계속 이제 뭐 해달라는 네. 요청도 오고 네. 본인도 준비해 온 게 있고 랜덤 플레이 댄스도 랜덤 한번 플레이처럼 게임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약간 강심장 시절에 토크박스나 서세원의 토크박스나 강심장 시절에 계속 준비 수영이 그때 그 말 하거든. 우리 때는 뭘 해야 했어 그렇게. 그래.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긴장할 때 킹 작가님 조금씩 풀리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뭐, 만약에 긴장을 하는데 아까 짐송님 얘기한 것처럼 긴장 안 하는 척했으면 진짜 맞아. 보는 사람도 되게 맞아. 더 긴장됐을 것 같아. 해보니까 어때요? 킹 작가님? 네. 사실 내가 2번 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고 따뜻하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혼세 씨 말대로 몰라서 그냥 이렇게까지 뭐 그냥 그렇게 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긴장도 되고 좀 저한테는 너무 대단한 도전이고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2번 다시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좋고 너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근데 막상 만나서 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무대에 서서 긴장되고 이러는 거를 떠나서 앞에 뭐 플랜카드 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대면에서 본 게 왜냐면 저랑 짐송님은 북페어를 같이 나가니까 안녕하세요 뭐 청취자요 밀림양 청취자요 개간홀로복 독자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캥 작가님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이었어요. 완전 처음이었고 진짜 막 기분이 진짜 이상하고 제가 작가인데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아니었는데 그냥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막 이런 공개 방송이 아니라 그냥 술자리를 그냥 한번 갔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녹음되지 않고 뭐 있잖아요. 공식적인 그런 거 아니고 입구에서 핸드폰 다 걷어가지고 전원 다 꺼가지고 이렇게 수색 다 해가지고 몸수색해서 누구나 녹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오프라인에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했던 것 같고 왜냐면 처음 자리인데 제가 너무 큰 데서 처음 시작한 맞아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몇 명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뭐 다음에 공개 방송 한다면 그 전에 오프라인부터 한번 만나고 판타 펀캠프처럼 한 400명이 만나 다 같이 만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가보자고 미리 한번 만나서 가보자고 얼굴도 좀 트고 인사를 좀 하고 친해진 다음에 거기 핑크는 앉지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진짜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그분들이랑 진짜 그랬을 것 이야기 나누고 싶고 맞아.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 어떻게 들었어요? 막 한 명 한 분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또 시작해가지고 막 궁금해요. 점점 더 궁금해진 마음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통도 하고 싶고 맞아. 하고 싶다고 한 게 공개 방송이 그 자리가 너무 생각보다 긴장됐다 이랬던 거지. 직접 만나 뵙고 뭐 한 건 너무 좋았어. 맞아. 그걸 당연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큰 데에서 서야 되는 압박감을 이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알고 응원해주던 사람이든 아니면 진짜 그냥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일로 만나든 그 무대가 갖고 있는 중압감 같은 게 있으니까 뭐 3-4 이후로 무대에 서질 않는 분들. 맞아요. 짐성님은 어땠어요?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국도 시국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되게 호의적인 사람들 맞아요. 앞에 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내 딴에는 회심의 드립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랑 나랑 뭔가 그게 안 맞아서 되게 웃음의 허들이 높다거나 그러면은 되게 그때부터 약간 이제 긴장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끌어와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순재 여성입니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죠. 뭐야? 맞아. 뭐야? 네. 비코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너무 즐거운데 했는데 그러면 좀 그렇거든요. 맞아. 근데 뭔가 되게 온도가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 되게 따뜻한 물속에서 수영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는 너무 즐거웠죠. 좋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어쨌든 저는 게스트니까 비욘세 나가면서 밀림양을 시작한 것도 뭔가 비욘세가 저렇게 되게 그 듣는 사람들하고 만들고 있는 공동체 같은 게 되게 좋아 보여서 나도 저런 걸 해봐야지 하고 시작한 거다 보니까 뭔가 비욘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좀 그 모습을 담아가려고 들여다보고 그랬죠. 저는 진짜 약간 이게 좋은 점인 것 같은 게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팟캐스트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영노자 그 섹스 워크샵 할 때도 봤었고 뭐 이번에 이런 모임 하지 말까에서 봤을 때도 자주 나오지 않는 게스트랑 어떤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해보니까 진짜 저게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짐성님이랑 있을 때도 그렇고 캥 작가님이랑 있을 때도 그렇고 엄청 기대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것도 제가 나가서 뭐 인사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조금 주저했던 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를 좋아하시는 거지 나라는 개인을 좋아하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뭔가 이 안에 있는 버전의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게 너무 막 나쁘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맨날 건너편에 누가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왜냐면 나도 팟캐스트 듣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혼방 같은 거를 할 때 건너편에 내가 있다는 느낌으로 듣고 김이나 작사가님이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별밤을 듣기 때문에 게스트가 안 나오는 부분을 더 좋아하거든요. 나랑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무대에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진짜 들었던 게 좋으면서도 좀 슬프기도 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진짜 1대1로 모두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그런 공연장에 이렇게 객석에 앉아 있어 봤기 때문에 약간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건 진짜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긴장을 안 했으면 이런 것도 좀 더 무대에서 잘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맨님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 어떤 분들은 공방이 아닌 버전의 음원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다고. 예. 왜냐면 그게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내밀하게 1대1로 듣는 느낌으로 들으시던 분들이 공방에 왔을 때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뭐 듣는 분들도 함성 소리나 이런 걸 들으면서 너무 무대에서 마이크를 쥔 사람의 느낌으로 들리니까 그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되게 혼자 완전 막 사춘기 별 막 과몰입 막 이런 걸 다 하면서 되게 감성적으로 되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앤다운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고 너무 기뻐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진짜 큰일이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주목했다가 그러고 나니까 되게 불안한 그런 마음도 들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일이긴 하죠. 진짜 그냥 내 얘기나 한번 해볼까. 뭐 친구들이랑 편하게 해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다가 왜 팟캐스트 보면은 이름 만드는 과정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뭐 전국적으로 이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뭐 설거지를 하다가 뭐 일을 하다가 땡땡이를 치다가 뭐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고 또 감동받고 또 거기에서 또 그렇게 피켓팅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또 이거를 보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하고 그걸 또 잘 끝내고 그걸 또 편집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큰일이긴 하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약간 방송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비욘세는 이제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색깔이 다른데 그냥 편하게 좀 그냥 어우러지는 그냥 그런 느낌 정도로 그러니까 다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해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주니까 재밌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담감이 되게 많았는데 가끔 이제 출연을 하면서도 그냥 내 얘기를 어떤 사람은 또 좋아해주면 듣는 거고 안 좋아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캥 작가님이나 짐송님 나오면 내가 혼세한테 캥 작가님 나오고 나서 초대하지 마라. 계속 그 뒤에 초대를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막 제가 혼세한테 어느 날 그랬었거든요. 고민이 있었다. 나는 왜 웃기는 사람이 못 될까?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 얘기했잖아. 나는 웃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재밌는 사람은 될 수 있다. 혼자 막 이러고. 근데 약간 이 방송 자체가 저한테도 그렇게 늘 막 서로가 너무 잘 맞아서 친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좀 어우러지는 다른 사람들끼리도 그냥 어우러지는 그런 장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또 그렇게 가서 막 굿즈를 판매할 때 내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좀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해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아까 왜 사연자처럼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막 내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니까 거기 있으면서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이러면서 저도 되게 너무 반갑고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벅찼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을 했어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다들. 저도 그 플랜카드 선물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맨날 이렇게 만들기만 하다가 이거를 제가 우리 그래서 또 많이 만들었지 우리 또. 제가 제 방 책장 중앙에 놨거든요. 저도요. 그게 너무 진짜 그 마음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손편지를 저도 몇 개 받았는데 맨날 쓰기만 하다가 누군가한테 늘 쓰기만 하다가 이게 뭐 지인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받은 적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를 직접적으로 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적으로 아는 건 아니니까. 네, 사적으로는 아는 건 아니고 제가 사실 어떤 사람일 줄 알고 들었던 그냥 어쨌든 청취자 분이신데 그런 너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손편지도 받고 이러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걸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받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나도 손편지를 좀 자주 써야겠다. 그래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되게 좋고 하는 마음들을 이 손편지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너도 제가 받은 감동만큼 좀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 생일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손편지를 써오자고 해놓고 저도 막 밤새고 뭐하고 그래서 모두가 우당탕탕 하는 와중에 짐성님 손편지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공개방송 때 받은 그 짐을 제가 다 정리를 못하고 그 스태프분 중에 한 분이 제 차키랑 다 가져가서 그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다 정리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며칠 전에 이제 그걸 다 뒤져가지고 이거 어디 갔어 하면서 뒤져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또 너무 눈물이 한 바가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생각을 했죠. 이걸 써오라고 해놓고 현장에서 자기가 안 써왔다고 그냥 없던 아이템으로 한 나는 진짜 지옥에 가거든요. 내용이 진짜 혼자 막 울면서 이러면서 작가한테 글을 써오게 해놓고 네, 그래서 너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자주 얘기하거든요. 얼마 전에 짐송님이
그 초등학교 때 썼던 맞아, 일기장을 일기. 올렸을 때도 짐성이 웃기다고 올렸지만 나는 글을 근데 정말 존나 잘 쓰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정말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개명문을 손으로 쓴 것을 받고 내가 이거를 집에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니 정말. 일정이 너무 바빴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개 사과를 드렸어요. 짐성님 어땠어요? 그렇게 만나서? 저는 사실은 항상 저는 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전에 나는 내 딴에는 잡지를 거의 한 6년, 7년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좀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비욘세를 만나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전에 나는 아무래도 글로만 만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워하고 편하지 못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여기를 통해서 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기분이 들어가지고 훨씬 더 사람들이 이전보다 좀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얘기할 때도 이제 웃어주시고 앞에 와서 예전보다 훨씬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와서 반가워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연애 안 한다고 엄마 아빠가 맨날 놀리고 이럴 때마다 내가 비록 그 세계관에서 순정만화 세계관 같은 데서 신발장을 열면 러브레터가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여주는 아니지만 나도 제법 러브레터 같은 걸 받는다. 그렇지. 기죽지 않는다. 그렇지, 꿋꿋하게 그렇지. 살아간다. 맞아, 그렇게 얘기를 맞아, 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날도 막 편지랑 선물 같은 거 막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잘 받아서 갖고 있고 네. 제가 받은 편지 같은 걸 제가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거든요. 네. 약간 저를 감싸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뽁뽁이 같은 거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꿈자리를 지켜주는 아이템들이기도 합니다. 정말 표현이 달라. 저한테 그 크록스매니아인 킹 작가님 이해하겠지만 어떤 일상의 그런 되게 반짝반짝 재미있는 지비치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뭐 해보자 이런 얘기를 편지에도 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동을 한 바가지 청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비욘세를 150 몇 개를 1회부터 스포티파이에 이번에 새로 들어가면서 올렸잖아요. 다시 한번 스포티파이에 어떤 제작비 일부 지원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그걸 하나씩 다 올리고 나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회부터 다시 듣는데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이걸 왜 들었어? 이게 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기분이었다니까. 이걸 왜 100몇 점을 듣고 있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 아니, 농담이고 너무 고마운 사람들인데 네. 얼굴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엉망진짜 우당탕탕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듣다가 지금 3회까지 왔거든요. 작은 아씨들. 근데 앞으로 진짜 못 듣겠다 이러다가 그 와중에 또 3회 작은 아씨를 듣다가 이걸 왜 이렇게 빨리 말해? 왜 이렇게 얘기해? 이러다가도 웃긴 건 웃겨가지고 언니한테 카톡했잖아요. 언니 근데 작은 아씨들 때부터 우리 되게 웃기다고. 그런 마인드로 했나봐요. 첫 녹음이었잖아요. 우리 둘이 첫 심지어. 녹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누가 듣냐고 도대체. 여러분 왜 들어? 누가 듣는 이거 누가 듣는 거야? 근데 이거 뭐 하면 나 시간 있으니까 내가 하긴 하겠는데 이걸 누가 듣기는 하냐. 네. 한 8명 정도 듣는 거냐.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3회 듣고 있어서 지금부터 쭉 정주행을 이제 달려야 돼가지고 정말 그 고통의 방처럼 우리 집에 24시간 동안 이제 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좀 신기해요. 좀 전에 막 몇백 명 앞에서 그거를 하고 왔는데 막 3회, 4회 때 이런 거를 들으니까 좋겠다 진짜. 네, 그리고 그것도 진짜 엄청 생각보다 신기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들어요. 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콘서트장에서도 만났어요. 오. 정치자분을 만난 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1열에 앉아서 근데 응원봉이 중간에 꺼진 거예요. 배터리가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나 혼자 이게 또 5점 안 그래도 지금 긴장돼 죽겠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앉은 분이 전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 배터리 3개를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끼고 공연을 이제 다 보고 나서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공연 끝나고 나서 아까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네, 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저 트위터 아이디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리는지 선물 많이 보내드리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너무 고맙잖아요. 얼마나 초보적이 싫습니까? 응원봉 배터리도 확인 안 하고 한 거 아니에요. 1열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를 받고 그러면은 제 것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 아이디가 캥 작가님이니까 어머 캥 작가님이세요? 이러면서 와, 너무 신기하다. 와, 그분한테 진짜 놀라운 일이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제가 트위터 이거 하면서 덕질 트위터를 하면서 알던 분인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네임드. 우리 모두 지하돌. 역시 와. 역시 1년에는 예사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알아서 그거 삐처리 해주시면 어머 너무 신기하다. 닉네임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귀엽네요. 이걸 삐처리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 트위터 인장을 그려주신 분이거든요. 와. 와 말도 안 돼.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트위터 인장을 그려주신 분이면 약간 이 세계관에서는 사실상 약간 부모 같은 거잖아. 그치, 그쵸. 내 얼굴을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네. 내 얼굴을 빚어주신 분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운명이다. 한참 와. 인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와 그래가지고 와 이게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오프라인에 이제 뭐 다니면은 한 번도 윈드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본 적 없고 나누고 싶은데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한 적이 없고 처음으로 말을 걸어본 분인데 그분이 비욘세 청취자여서 저를 알고 있고 와. 저도 사실은 팔로우하고 있던 와 분인 너무 게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랑 전화번호 교환하고 제가 그 카톡으로 딸기를 보내드리고 너무 감사해요. 귀여워. 그래서 부산 콘서트에서 혹시 볼 수 있으면 보자. 좋다 좋다. 네. 끝나고 같이 대선이라도 드시면서. 그러니까요. 맞아. 네, 부산 그런 바캉스. 경험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진짜 비욘세가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음. 듣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네, 한 진짜. 번씩.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까먹었어요. 뭐요? 콘서트를 시작부터 빛내주셨던 음. 마포만두 작가님의 화환. 아, 제일 중요한 얘기 시작할 때 써야 사있죠. 되는데. 근데 그 상황을 이제 그 당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스태프분들은 3시 정도까지 오시라고 하고 저는 이제 혼자 먼저 할 수 있는 걸 먼저 좀 혼자 하려고 2시까지 왔는데 2시에 왔는데 그 관계자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커다란 화환이 이렇게 그 화환 배송 기사님께서 그걸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놨는데 여기 막 마포만두 작가 막 이렇게 써 있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고. 근데 그 고현장 관계자분이 저희 근데 이거 화환 얘기를 들은 게 없는데요 라고 해서 저도 들은 게 없는데요. 금잔디 체험 아니야 이거? 그게 마포만두 작가님은 그렇게 보내놓고도 본인은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내키지 않아가지고 아주 왜냐면 디자인이 아주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내가 공개 방송이 한 주 뒤인 줄 알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신경 써서 디자인도 더 예쁜 걸 보내거나 더 큰 걸 보냈을 텐데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했을 텐데 너무 급하게 보내느라 제대로 못 보냈다고 본인은 되게 지금 그랬던. 그게 한 개를 가지고 근데 이거 뭐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못 들었는데 서프라이즈로 깜짝 선물로 해주셨나 봐요. 하는 순간 그분이 근데 이거 뭐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분이 약간 되게 당혹감을 내비치는 사이 화환이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화환을 2개를 하셔가지고 그 어떤 허둥지둥 하고 있는데 그게 화환이 2개가 팡 오는 순간 거기서 뭔가 되게 든든한 백 하나가 나타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막 허둥대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었다가 화환 2개가 그렇게 딱 오니까 맞아 이건 축제 같은 거지. 나 이거 재밌자고 했던 거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도 든든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정리하고 이제 꽃 뽑을 거 뽑고 나머지 그 목재도 저희가 서대문구 그 대형 쓰레기 배출 신고 다 해가지고 네. 잘 정리해가지고 네, 잘 했는데 마포만두 작가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기마이가 있어요. 맞아. 너무 웃겼어 들어가자마자. 시원시원하게 약간 잤어. 막 어서 오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그게 좀 다 같이 하는 체험 같잖아요. 이 언니가 맨날 그렇게 후배들한테 시원시원하게 돈을 쓴다는 얘기를 토크로만 듣다가 그 오시는 관객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그 현장을 함께하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눈에 감사합니다. 확 들어왔어.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멋있게 그런 것도 써봐야지. 화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괜히 안 써주고 해체가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해체가 쉽거나 말거나 기분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뭐 말리지 않았으면 커피차도 보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원래 커피차 보내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아, 요즘 진짜? 원래 예전에는 그러셨다가 시국이고 이제 맞아요. 그게 음료가 반입이 식음료가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또 모르고 이러니까 음. 그렇게 해서 그냥 약간 절충안으로 한 2개 정도를 생각하시기 아니겠나. 하나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양쪽에 화환을 음. 넣고 가운데 이제 스포티파이 X 배너를 이제 놓으면서 음. 아 우리 어떤 그 심적인 스폰서, 어. 진짜 스폰서 하면서 너무 즐겁게 잘 봤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귀신같이 이제 2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저희 시원시원하게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하고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마지막 인사는 거꾸로 캥 작가님부터 이렇게 돌아갈게요. 아 왜요? 왜냐면 그때 해봤잖아요. 게임도 여기서 먼저 하고 저기서 먼저 하면 마지막에 너무 쫄린다고. 뭐 어쨌든 너무 와주신 분도 와주시지 않은 분들도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공개 방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좀 더 그리고 부족했던 점들을 잘 보완을 해가지고 더 또 재미있는 추억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저도 그날 이제 다 같이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좋았고요.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안 오신 분들도 마음으로 되게 애가 많이 타셨을 텐데 또 그 현장감을 잘 담아낸 방송이기 때문에 현수님이 또 혼신의 편집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지막 2kg는 편집에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2kg를 갈아 넣은 그렇지. 편집본으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서 즐기시고 저희 또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비욘세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공개 방송을 엄청 오래 미뤄졌었잖아요. 그래서 막 기다렸다가 또 못 보게 된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서 공개 방송을 또 했고 그리고 또 와주신 분들도 있지만 그걸 또 간접적으로 듣는 분들도 되게 좀 재밌고 벅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또 한번 뭐 그동안 이제 비욘세 오랫동안 한 만큼 이렇게 공개 방송도 한번 있었으니까 그걸로 좀 더 좀 특별한 방송을 들으면서 특별한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비욘세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그 방송에서 일일이 감사하다는 말을 못 드린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녹음이랑 여러 가지를 다 맡아주신 정말 큰 역할 중 약간 금가프라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축을 맡아주신 비욘세의 영원한 음향 감독 겸 음악 감독 다미안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조명이랑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 이 친구가 딴 데 가면 메인 작가인데 여기 와서 큐카드를 자르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언니 이 양식으로 뽑으시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다 뽑으라고 화를 내면서도 막 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줬던 지혜 작가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의 덕매 혜진 작가 저랑 항상 화성 직관을 가면 제 옆에 앉아있는 그 노란머리 그 친구가 그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도 진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수라님이랑 영혼의 노숙자 셀럽맨님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분들은 서로의 공개방송에서 일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무보수로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너도 나한테 돈 줘야 되고 나도 나한테 돈 줘야 되면 우리는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해줬는데 그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진짜 어떤 거의 상하차에 가까운 일까지 하면서 도와줬던 저희 배짱이님 너무 바쁜데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거 하나 하겠다고 대전에서 올라와줬던 친구가 있어요. 저희 DP 너무너무 고맙고 정원이를 맡아주셔가지고 사실 제 심리적으로는 제일 큰 걱정이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초반에 대기실에서 막 난방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너무 뭐 우당탕탕 하는 와중에 제가 막 잘 챙겨드리지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저희 시선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굿즈 판매해주신 비우다 셰리 언니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제가 티켓팅을 해보니까 사실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왜 이렇게 작은 데서 했냐. 그러니까 농담식으로 뭐 한줌이요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제가 너무 그릇이 작고 제가 너무 이걸 너무 겸손하게만 생각을 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좀 슬픈 기억을 피켓팅 실패의 슬픈 기억 그리고 나가서 인사하고 이러지 못했던 것도 뭔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굴을 보여줘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 슈퍼스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도 거기서 여기까지 그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네가 가서 인사는 했어야지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제 제가 인기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약간 뭐 어떤 허세나 허영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응당 어떤 보답으로 더 큰 데서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같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약간 자꾸 네가 자기 검열을 하느라 여러 사람 스트레스 주고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에는 꼭 티켓이 남거나 말거나 무조건 더 큰 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못 오신 분들 진짜 계속 객석 쳐다보면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와,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요즘에 기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재미있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세 세상 비욘세 핏 잡아주신 준 언니 감사드리고 이연애하지 티셔츠를 디자인해주신 타투이스트 온리 씨도 감사드립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세 세상 비욘세 휠체어석 관련해서 자문 주신 구름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얘기 안 하면 정말 너무 한 명만 빠지는 거라서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세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하세요. 그 책방 사장님 얘기했어. 책방 사장님 마지막 스텝 사진 찍어주신 에바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안 끝나. 안 끝나. 비탈 사장님도 정말 황금 같은 토요일 시간에 저희 끝나는 시간이 9시여가지고 10시 반이라는 그 애매한 황금 시간에 주말 시간에 가게를 그 빼주신 저희 비탈 사장님 감사드리고 다들 컨디션이 별로여서 생각보다 맥주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음에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겠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더 마시고 가야 되는데. 맞아. 맞아요. 그 죽도로잔 만드는 것도 다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그랬구나. 거래처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안녕. 근데